영국의 수도 런던. 그러나 진짜 런던은 따로 있었다. 런던의 숨겨진 비밀, 도시 안의 도시, 시티 오브 런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영국의 런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화려한 대도시의 이미지, 런던 브릿지와 빅벤, 버킹엄 궁전처럼 영국의 수도다운 고풍스러운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니면 아스날, 첼시와 같은 초일류 프리미어리그의 축구팀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유명한 런던의 법들이나 피시앤칩스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런던 그 중심부에는 우리가 아는 런던과는 전혀 다른, 흔히는 잘 몰랐던 비밀을 품고 있는 또 하나의 런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영국 국왕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자체 경찰과 자체 법률을 가진 국가 안의 국가, 도시 안의 도시, 바로 시티 오브 런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런던이라고 부르는 거대 도시는 사실 그레이터 런던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면적이 15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광활한 이 도시는 사실 20세기 들어서야 비로소 행정적으로 성립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그레이터 런던의 심장부에는 고작 2.9제곱킬로미터의 이른바 더 스퀘어 마일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의 주제, 시티 오브 런던이라 불리우는 도시입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시티가 우리가 아는 광역 런던보다 무려 1000년이나 먼저 존재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고대 시절부터 존재해 왔던 오리지널 런던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이 땅은 고대 로마인들이 론디니움이라는 이름의 요새를 지으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감에서도 런던이 느껴지는 단어이죠. 그리고 중세시대 이곳에 모여든 상인과 장인들이 유럽 특유의 오래된 직업조합이었던, 우리가 학창시절부터 익히 들어왔던 길드를 결성하게 되면서 도시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법과 질서를 만들어 도시를 다스리는 독자적인 주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런던에 모인 여러 길드의 연합체가 바로 COL, 즉 코퍼레이션 오브 런던이었으며 이들이 바로 시티 오브 런던의 전신이자 운영 주체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도시의 별칭인 국가 안의 국가, 도시 안의 도시라는 별명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시티 오브 런던은 수백 년 동안 영국 왕실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유지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영국 국왕조차 시티 오브 런던에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티의 지도자인 런던 시장, 즉 로드 메이어의 허가 의식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의식은 시티가 왕권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의 자치권을 지켜왔다는 역사적인 자부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독점적인 권한 뒤에는 중세 길드 조직이 근대화되면서 변모한 리버리 컴퍼니란 단체들이 있습니다. 리버리라는 말은 오늘날 제복, 유니폼과 같은 말로 같은 직업을 상징하는 복식을 갖췄다는 의미에서 유래합니다. 이들은 사실 오늘날에도 런던 시장을 선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갖고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동양 사람들에게는 선뜻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는 영국과 유럽의 길드라는 직업 공동체는 단순한 상업적 이익을 넘어 도시의 주권을 확립하는 핵심 세력이었다는 점을 반증합니다. 시티 오브 런던은 지금도 여전히 길드 정신의 유산을 품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길드는 재화와 용역의 양과 질을 결정하고 가격을 규제하며 분량을 단속하는 노력으로 시장과 집단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런 품질 보증과 신뢰의 전통이 시티 오브 런던을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전히 시티 오브 런던은 영국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힘을 행사합니다. 자체 경찰 조직인 시티 오브 런던 폴리스를 운영하며 독자적인 법원을 가지고 있어 금융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이 작은 스퀘어 마일 안에 런던 증권거래소, 잉글랜드 은행, 로이드 보험과 수천 개의 글로벌 금융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 세계 금융 거래의 10% 이상이 이루어지며 명실상부한 세계 금융의 심장으로 기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세 길드들이 쌓아올린 자치와 신뢰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동양인인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티 오브 런던은 길드와 금융자본주의가 결합하여 탄생한
세계 유일의 도시 모델입니다. 런던과 길드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직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번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랜 산업공상의 유산과 학벌주의에 갇힌 한국 사회에서 직업은 여전히 단순한 생계수단으로 치부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런던과 길드의 역사에서 보듯 직업윤리와 장인정신 그리고 직업 공동체의 자부심이 곧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을 가져줘야 합니다. 독일은 마이스터 제도로 길드 정신을 지키고 있고 스위스는 시계 길드로 세계 정밀기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일본은 장인 정신과 모노즈쿠리 정신으로 직업을 존엄하게 만들어 아시아에서 누구보다 빠른 산업국가를 건설했으며 그 위력은 서구 국가들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랐던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놓쳐왔던 과거의 훌륭한 유산, 그리고 지금도 세계를 호령하는 몇 개의 산업군에서 우리 특유의 근면, 성실, 도전, 끈기, 불굴이라는 훌륭한 정신적 유산을 이제는 새로운 직업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업학이 직업상담이나 진로상담, 취업지도를 넘어서는 직업정신, 근로의욕, 책임정신, 직업윤리를 아우르는 광의의 학문으로 다시 태어나 후학들을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직업의 존엄을 회복하고 기술과 노동에 대한 존경심으로 키워나갈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 진입과 그 이상의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알아본 런던의 두 얼굴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직업을 존엄하게 만드는 사회만이 진정한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서양에서 출발한 길드의 사상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철실히 필요한 진정한 가치일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